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연공원법 개정 등 정부의 전통문화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가 외교부와 협정을 맺고 영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국대가 19대 총장 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적임자 선발에 들어갔습니다. 총지종이 신년 할애법회를 열어 도약을 다짐한 뒤 19대 통리원장에 인선정사를 재선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을지로와 청계천 등 도심 전통상가의 재개발과 관련해 전통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통문화와 관련된 현안 문제에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북 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평양에서 봉축점 등식을 여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2달 전 취임식에서 정부 전통문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정부를 향해 무거운 질책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통문화와 관련된 대표적 현안 문제인 자연공원법 전부 개정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통문화 보존은 불교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수호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불교는 전통문화의 수호자로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기해년 조계종은 민족의 동질감 회복을 위해 불교가 앞장서야 할 영역인 남북 교류 사업에도 집중합니다. 원행 스님은 종단이 1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재기를 위해 지도법사 파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신계사에 역점을 두면서 임진왜란 당시 승군의 총본부이기도 했던 평안남도 법흥사 복원도 우선 과제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또 폐사된 사찰 복원 문제, 또 눈이 거론됐지만 신계사의 템플스테이관을 건립해서 국내외 참여자들을 템플스테이에 초청되도록 하는 문제, 해서 남북교류 협력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특히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엔 평양 시내에서 봉축 점등식과 전통 등 전시회를 추진할 계획을 밝혀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에 조선불교연맹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남과 북이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축제와 봉축 법의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오는 3월 1일 범종단이 참여하는 기념법회와 타종식을 거행하는 일정도 제시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첫 신년 기자회견은 종단의 위상 강화를 위한 사회적 시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대정부 메시지가 담긴 자리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취임 초부터 소통과 화합, 혁신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해온 원행 스님은 미래 불교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깃발을 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백년대계 본부를 미래 불교의 전략기지로 삼아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승려 복지제도 개선, 비구니 승단과 교구 본사 위상 강화, 종단 지도자 포럼 정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윤정 기자입니다. 원행 스님은 종단의 변화와 혁신, 미래불교 활성화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종단 산하 백년 대계본부를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년 대계본부 내에는 종도들의 여러 목소리를 취합하는 화합과 혁신위원회와 불교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문화창달위원회, 신행혁신과 종단 원력불사를 추진하는 백만원력 결집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백년 대계 본부의 조직을 재편하여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화합과 혁신위원회와 문화창달위원회, 백만 원력 결집위원회를 발족하여 종단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계종은 특히 36대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정책과제로 소통과 화합, 혁신과 함께 문화 창달을 꼽아 문화창달위원회의 조직 구성원과 역할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점점 물질과 자본의 중심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의 삶을 좀 더 다양하고 또 격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수준을 늘 새롭게 열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승려복지제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정밀 건강검진 지원 사업과 스님들의 복지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스님들의 복지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소하기 어렵지만 승려 복지를 종단의 핵심 과제로 삼아 스님들께서 조계종의 승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12.7 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과 위례 신도시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세종시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사업 등 종단 3대 불사가 올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지 매입 문제로 지연되어 왔던 12.7 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건립 대상 부지 변경 문제도 신속히 결론을 내고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은 올해 교구 본사가 교구와 지역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고 전국 비구니회의 종법 기구화 등 비구니 위상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종단 주요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핵심 의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종단 지도자 포럼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강남 봉은사 인근 현대자동차 신사옥 착공에 대해서는 서울시 현대차 측과 협의를 해왔지만 조정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현대차 측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서산대사의 가르침을 소개하면서 미래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위한 화합과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해년 새해 국민 화합과 불교 발전을 발언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내일 오후 1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해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합니다. 내일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 등 각 종단 대표들과 이기흥 중앙신도 회장 등 각 신도단체 대표,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법회에 이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다과회를 갖고 기해년 새해 불교의 발전과 종단 간 화합을 위한 정진을 다짐할 계획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이 BBS 불교방송의 최근 가파른 경영구조 개선과 방송 포교 성과를 격려했습니다. 문덕 스님은 어제 서울 관문사에서 선상신 사장 등 BBS 경영진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방송국의 지난해 운영 결과와 새해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가 만이라도 내면 그 관심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예. 우리가 사찰 운영을 해보면 네네. 7원짜리 덩이라도 다뤄놓으면 촉발 찾아와요. 맞습니다. 예. 아무리 불신이 있어도 그게 없으면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참여를 해놓으면 관심을 가지고 만날 불교 TV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덕 스님은 글로벌 미디어 센터 건립을 비롯한 BBS의 올해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국민들이 종교 방송을 많이 시청해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선 사장은 고질적 경영난을 겪어온 회사가 채무를 완전히 청산했고 이젠 미래를 그려나가는 단계에 있다며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발굴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며 불교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가 외교부와 협정을 맺고 영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본격 나섭니다. 우리 국민들의 외국 방문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영사 분야에 대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지난 15일자로 공포된 데 이어 2년 후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안전한 국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그 헌법상의 우리 국가의 의무를 법률로 명시화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령상의 그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 영사 인프라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그 하위 시행령이나 이런 법령도 마련하면서 그 외교 영사 인프라를 크게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조계종州立대학인 동국대학교와 외교부는 업무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영사 분야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동국대학교가 외교부에서 그것을 지정을 받아서 영사 법무를 전담적으로 강의하는 트랙을 하나 만듭니다. 트랙을 만들어서 거기에 국제법이나 그 나라 법이라든지 또 인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새로운 법, 그것을 미리 교육을 받고 영사가 되신 분들은 현장에 나가도 굉장히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동국대는 법과대학 내 영사법무학과 창설을 목표로 관련 교과목 개설과 신규 교원 임용, 교재 집필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올해 1학기에 영사법무학과, 영사법무 사례연구, 2학기에는 영사조력 글로벌 트렌드 분석이란 과목을 개설하고 추후 전문 과목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필요할 경우 강의나 자료 제공, 공동 학술회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영사 업무 전문을 다루는 그런 어떤 학과 과정을 지금 수립한다고 해서 우리가 외교부가 또 정부가 필요하는 그 영사 전문 인력과 그 동국대학교가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인력에 아주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협업 관계를 규정하는 MOU를 맺기로 했고, 동국대학교뿐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인력을 키워주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연간 2,800만 명 시대. 하루에 사건 사고 접수가 50건이 넘는 상황에서 공관마다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영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영사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 동국대와 영사 조력을 강화하려는 외교부가 민관 협력을 통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한편 동국대는 19대 총장 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적임자 선발에 들어갔습니다. 동국대 새 총장은 오는 30일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다음 달 초 이사회 결의로 최종 선출됩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이틀 일정으로 진행한 동국대 19대 총장 후보자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지원자는 모두 11명, 학내 인사 9명, 외부 인사 2명이 지원한 것으로 최종 발표됐습니다. 지원자 가운데 학내 인사는 고유한 북한학과 교수, 김상겸 법학과 교수, 박명호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일호 경제학과 교수, 유국현 화학과 교수, 윤성희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이상일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희연 영어영문학과 교수, 허남결 불교학과 교수입니다. 또 외부 인사로는 김상인 전 대덕대 총장과 이은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원했습니다. 특정 유력 후보의 대세 분위기 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후보자가 난립할 것이란 안팎의 예상대로 1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동국대는 오는 18일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별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견 발표와 토론 순서, 방식 등도 결정됩니다. 이어 오는 20일 총추위원을 대상으로 한 정견 발표, 28일 동국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 토론회가 펼쳐집니다. 총추위는 이를 토대로 오는 30일 이사회에 추천할 총장 후보군을 결정하고 다음 달 초 소집되는 이사회가 19대 총장을 최종 선임하게 됩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어제 현 총장 보광 스님 등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차기 총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할 인물을 민주적 방식으로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총장 선거 때마다 심각한 학내 갈등을 빚었던 동국대로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화합과 안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동국대의 미래를 끌고 갈 적임자를 찾는 남은 일정에 종단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기환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불자회가 조계종 포교원의 신도단체로 정식 가입됐습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오충훈 인천공항 불자회장에게 신도단체 등록증을 전달했습니다. 오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항 인력객 터미널에 위치한 광제사가 신도수 확충과 법회 운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종단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지홍 스님은 종단의 해외 연수나 출장 시 광제사 법당에서 참배를 하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저희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인천공항에는 광제사가 있지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저희 조계종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동양사상 특강을 진행 중인 유학자 출신 김종회 의원이 잘못 알려진 동양사상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 전통을 살펴봄으로써 민족의 자의식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잘못 알고 있는 동양사상과 역사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수양은 자기 스스로 밝혀가는 것이라며 과거 역사 속에서 잘못 알려진 동양 철학의 면면을 짚었습니다. 독서도 있고 정좌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내면적으로 주장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 선지 후행이나 지경 중행이라고 했어요. 특히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통 복식인 한복에 대해서도 단순히 불편한 옷이 아니라 태어나 바른 일을 행한다는 입신 행도의 자세로 몸가짐을 조심하기 위한 복식이라며 통기성 등 기능성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총지종이 신년 할애법회를 열어 법운 융창과 교세 발전을 서원했습니다. 법회에 이어 열린 종의회에서는 종단의 행정수반인 19대 통리원장에 현 인선정사가 재선출됐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 총지종 총본산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승단의 정사, 전수 그리고 교도들이 법공종령예하에게 삼배로 예를 올립니다. 이어 서로 마주보고 합장 인사를 나눈 참석자들은 유가삼밀과 훔자오인 의식 등을 진행하며 총지종의 교세 발전과 원만한 신년을 서원했습니다. 종령 법공대종사는 창종 47년을 맞은 기해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 기해년을 우리가 대도약하는 원년으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면서 새해를 맞아.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맑은 정신으로 꿈처럼 곱게 떠나고 싶다는 80대 한 할머니 교도가 전한 마지막 편지를 읽는 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스승 정년을 마친 진일심 전수를 기로 스승으로 임명하고 기로가사와 공로패를 수여하는 의식도 펼쳐졌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제 참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얼마든지 또 종단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신년 할애법회 직후 총지종 중앙종의회는 제144회 종의회를 소집해 임기 만료를 앞둔 현 18대 통리원장 인선 정사에 19대 통리원장 연임을 만장일치로 인준했습니다. 차기 통리원장으로서 현 통리원장이신 인선 정사님께서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3년간 총지종의 행정수반직을 이어가게 된 인선 정사는 창종 50년사 발간과 내년 국제제가불교 지도자대회 개최에 역량을 모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또 새로운 임기 기간 동안 종단이 좀 더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몸과 마음을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인선 정사는 이르면 이달 안에 19대 통리원장 체제 새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한 뒤 설 명절 직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종무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 전통으로 콩을 발효해 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기술인 장담그기가 국가 무형문화재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장이라는 음식뿐 아니라 재료를 준비해 장을 만드는 과정을 아우르는 장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담그기는 우리나라의 음식 조리법과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형유산이며 한국 주거문화와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 요소와 긴밀히 연관됐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다만 장담그기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연스럽게 전승되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란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 2017년에는 김치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늑엄경 변마장과 백장어록 등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 어록과 남방불교의 문헌 등을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강좌가 열립니다. 불교인재원 엄상호 이사장은 다음 달 25일 오후 7시 조계종 전법회관 교육관에서 불교 경전과 조사어록 제9차 대강좌를 개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이사하고 오 이사 저하고 며칠 이사님들 한 1명 됩니다. 단합이 돼가지고 좋은 하여튼 사회에 필요한 공기구 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좌는 능인불교대학원 대학 김재성 교수의 청정도론 강의를 시작으로 3월에 연세대 신규탁 교수의 화엄교판 강의가 이어집니다. 이어 박희승 불교인재원 이사가 수행에서 겪는 50가지 마구니 경계를 분별해 퇴치하는 능엄경의 변마장에 대한 강의를 펼칩니다. 강좌는 선종의 기틀을 세운 백장선사의 가르침을 담은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백장어록 강의를 끝으로 오늘 5월 20일 12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경제특별시를 새해 화두로 삼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감한 도전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 을지로와 청계천 등 도심 전통상가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전통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재수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해 화두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제 살리기입니다. 신년 첫 기자 간담회의 건배사도 도전의식을 강조한 중국 역사소설 삼국지연의의 고사성어를 인용했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돌파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마음에 되뇌이면서 그런 이 고사성어가 있었는데요. 제가 봉산계도하면 우수가교 하십시오. 봉산계도 우수가교. 산이 막으면 길을 내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아라는 뜻으로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혁신성장 거점의 본격화와 경제 부시장제 추진 등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며 앞으로 서울시를 경제특별시로 불러달라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은 간담회 도중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를 직접 시연해 보이며 성공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 시장은 특히 을지로와 청계천의 재정비로 철거 위기에 놓인 전통 상가와 문화에 대해 역사적이고 전통적 부분은 잘 존중하고 보존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전통과 역사와 그런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도시 개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저는 타당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이 보존되는 방향으로 좀 재설계하도록 그렇게 요청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 개발도 중요하지만 다른 축에서는 전통과 문화를 살리는 데도 손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서울시가 경제 살리기와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양날의 칼을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해결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20만 4천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물가협회가 전국 6대 주요 도시의 전통시장 8곳에서 차례용품 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과와 배 등 과일류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채소류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은 평년 수준이거나 일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공주였던 순조의 딸 덕온공주가 한글로 쓴 책이 국내에 돌아왔습니다. 문화재청은 덕온공주가 쓴 자경전기와 규훈을 비롯해 68점으로 구성된 덕온공주 집안의 한글 자료를 지난해 말 미국에서 사들여 국내로 들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상 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올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뽑혔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2019 저작권 보호 8대 이슈에 따르면 SNS상 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16.3%로 1위에 올랐고 1인 미디어 방송에서의 저작권 침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등의 순위였습니다. 조계종의 새해 계획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신년 기자회견에 담겨 있는데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남북 민간 교류에 불교가 한 몫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금강산 신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그 일환이고요.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평양에서 봉축 점등식과 남북 전통 등 전시회를 열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상황을 보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면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만큼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죠. 한반도 정세의 변화, 남북 동질성 회복의 기저에 부처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전망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평양에서의 봉축 점등식이 그저 꿈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7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